커피 맛이 이상하잖아. 부장이 첫 출근한 신입의 머리 위로 커피를 부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갈색으로 물들었지요.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며 비웃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별 스펙도 없는 게 어떻게 뽑힌 거야? 사직서 쓰고 나가.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굴욕이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그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을 무릎 꿇게 한 이 신입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첫 출근한 신입에게 커피를 부은 부장이 재벌 회장님이 나타나 무릎을 꿇자 경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원룸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인 방이었지요. 서연은 옷장 문을 열고 내일 입을 블라우스를 꺼내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두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신 때 선물해 드렸던 것과 같은 색이었지요. 그때 어머니는 내가 이런 비싼 옷을 어디다 입니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한 번도 입지 못하셨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진 옆에는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 태연그룹 인턴 합격 통지서가 보였지요. 엄마.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내일 첫 출근이야. 태연그룹이라고 엄마도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요. 1년 전부터 이 방은 서연의 목소리만 울리는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서연은 27이었습니다. 또래들은 이미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에게 지난 2년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2년 전 서연은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19 구급대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했지요. 22살에 합격해서 5년 동안 수천 건의 출동을 나갔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환자를 이송했고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화재 현장에서 연기에 질식한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 서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요.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일이잖아요. 그게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걱정이셨습니다. 새벽에 출동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을 설치셨고 서연이 퇴근하면 제일 먼저 손과 얼굴을 확인하셨지요. 서연아, 넌 사람 살리는 일 할 때가 제일 빛나.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뭘 하든 그 마음만 잃지 마.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 여름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서울 외곽의 복합 건물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여러 층으로 번졌습니다. 서연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서연은 방화복을 입은 동료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때 3층 복도 끝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지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들쳐 업고 출구를 향해 뛰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등에 업은 남자를 감싸 안았고 콘크리트 파편이 그녀의 왼팔 위로 쏟아졌지요. 통증은 나중에야 찾아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고 나서야 서연은 자신의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업고 있던 남자는 살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 둘 다 건물 밖으로 옮겨졌고 서연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왼팔에 복합골절이 있습니다. 재활을 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떨림이 남을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에게 손떨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을 때, 기도 확보를 할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모든 순간에 정확한 손놀림이 필요했으니까요. 서연은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 복귀는 불가능했어요. 의료 심사 결과 응급 상황에서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요. 퇴직서에 도장을 찍던 날 서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병을 얻으셨어요. 서연이 재활을 마친 지 석 달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부상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고 그 무렵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지요. 병원에서는 말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3개월 동안 병실을 지켰어요. 밤새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약해지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지요. 장례를 마친 후 서연에게 남은 것은 작은 원룸과 어머니의 영정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물류센터에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태연그룹의 인턴 공고를 보았어요. 마케팅 본부에서 신입 인턴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자격 조건에 관련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서연은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류 전형을 통과했어요. 면접에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도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지요. 다시 원룸 밤 11시 반. 서연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엄마,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 살리는 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 마음만은 잃지 않을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영정 사진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요. 밤새 뒤척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낯선 환경,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수많은 시선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세수를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화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해 보이고 싶었어요. 블라우스를 입으려고 단추를 잠그는데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천천히 깊게.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버텨. 속삭이듯 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아침 8시 태연그룹 본사.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건물이었습니다. 50층이 넘는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지요. 건물 앞 광장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줄지어 회전문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건물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압감이 밀려왔어요.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스쳤지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2년 동안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가방 끈을 고쳐 잡고 회전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문이 열리고 서연은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지요. 로비 한가운데에는 태연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오직 서연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인턴이시죠?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안내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이서연입니다.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서연은 구석으로 비집고 들어갔지요. 버튼을 보니 12층은 이미 눌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지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 넌 사람 살리는 일 할 때가 제일 빛나. 뭘 하든 그 마음만 잃지 마.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 끝에 마케팅 본부라는 안내판이 보였지요. 서연은 왼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어요. 떨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화재 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릴 때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케팅 본부의 유리문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서연은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연은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왔네.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47쯤 되어 보였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서연을 훑었지요. 박정호 부장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맞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턴.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오늘부터 마케팅 본부에서 일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부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응급구조사 출신이라며? 마케팅이랑 무슨 상관이야? 스펙도 변변치 않은 애가 어떻게 뽑힌 건지. 회의실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 부장에게는 속사정이 있었지요. 원래 이번 인턴 자리에 자신의 조카를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누나의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서연이 합격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박 부장은 서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거기 빈자리에 앉아. 박 부장이 턱짓을 했지요. 회의실 맨 뒷줄 구석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보다 2살 어려 보였지요.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윤서입니다. 오늘부터 인턴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박 부장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윤서 씨. 저기 앉아. 박 부장이 가리킨 곳은 앞줄이었어요. 방금 서연에게 던진 시선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지요. 윤서가 자리를 잡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지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계심도 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이번 분기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까 받은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스펙도 변변치 않은 애가 어떻게 뽑힌 건지.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솔직하게 말했고 정정당당하게 합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그녀 앞에 서서 길을 막았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짧은 단발머리. 김미라 차장이었지요. 박 부장의 오랜 측근으로 부장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도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이서연 씨, 오늘부터 나한테 보고해. 알겠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차장의 입술이 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지요. 오전 10시, 마케팅 본부 사무실. 서연에게 주어진 책상은 사무실 구석이었습니다. 복사기 바로 옆이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요. 반면 같은 날 입사한 윤서의 자리는 창가 쪽이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서연 씨. 김 차장이 서류 뭉치를 서연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거 오늘 오후 5시까지 정리해놔. 전부 엑셀로. 서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3년치 마케팅 데이터였어요. 수백 장은 되어 보였지요. 저 차장님, 이 분량을 오후 5시까지요? 왜? 못하겠어? 김 차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첫날부터 일도 못하겠다고. 그럼 뭐하러 왔어?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김 차장이 돌아서며 윤서에게 말했어요. 윤서 씨는 나랑 회의 참석해. 중요한 프로젝트 브리핑이야.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서연은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지요. 난 12시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서연은 식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절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어머, 서연 씨 밥도 안 먹어요? 윤서가 식당에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디저트가 들려 있었지요. 네, 좀 바빠서요. 아, 그 서류. 진짜 많더라. 파이팅. 윤서의 말투는 밝았지만 어딘가 가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자리로 돌아가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지요. 윤서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당연히 인턴쯤은 쉽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같은 날 입사한 서연이라는 여자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부장님이 저렇게 싫어하는 거 보면. 윤서는 서연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오후 3시 사무실 복도. 이서연. 전직 소방공무원.
2년 전 화재 현장에서 부상. 윤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검색으로 찾아낸 정보였지요. 와, 구조사였다가 다쳐서 그만뒀네. 손에 문제가 있다고. 윤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묘한 우월감이 차올랐어요. 자신은 멀쩡한 몸으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 여자는 다친 몸으로 힘겹게 재취업한 것 아닌가. 윤서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부서 단톡방에 접속했어요. 오후 4시 마케팅 본부 회의실 앞. 서연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원래 소방관이었대. 진짜? 근데 왜 여기 있어? 사고 나서 잘렸다던데. 손이 이상하다나.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과거를 알려준 거지?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어갔지요. 하지만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책상에 돌아와 보니 서류 정리는 아직 3분의 2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요. 안 돼. 이러면 못 끝내.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나타나는 증상이었지요. 그녀는 왼손을 꽉 쥐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후 4시 30분, 박정호 부장 자리 앞. 박 부장님. 김 차장이 박 부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서연이라는 애 아무래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서류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박 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흘끗 서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조카분 이야기요? 응. 아직 자리 못 구했거든. 저 애가 알아서 나가주면 좋겠어. 박 부장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어요. 좀 더 압박해봐. 버티면 안 되잖아.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해볼게요. 오후 5시 마케팅 본부 사무실. 이서연 씨. 김 차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류 다 했어?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뭐?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김 차장이 서연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지요. 내가 오후 5시까지라고 했잖아. 이것도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 핑계 듣기 싫어. 김 차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어요. 사무실 전체에 들리도록. 이래서 경력도 없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욕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부르셔. 회의실로 와. 김 차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마케팅 본부 회의실. 박 부장이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그 옆에 서 있었고 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지요. 커피 한 잔 가져와. 박 부장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컵을 들고 회의실로 돌아왔지요.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내밀었을 때였어요. 박 부장이 커피컵을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커피야? 네. 맛이 이상해. 다시 타와. 죄송합니다. 다시. 서연이 컵을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박 부장이 갑자기 컵을 기울였습니다. 찰박.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얼음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굴러갔지요. 하얀 블라우스가 갈색으로 물들었어요. 어머. 회의실 문 앞에서 누군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차장이었지요. 부장님 이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지요. 서연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커피가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도 못했지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틈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가 보였어요. 찰칵. 윤서였습니다. 그녀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지요. 윤서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회사 첫날 레전드 키읔키읔. 윤서가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부서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고 곧이어 자신의 SNS에도 같은 영상을 업로드했지요. 서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박 부장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씨. 사직서였어요. 10분 줄게. 그 안에 여기 서명하고 나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못하겠으면 각오해. 앞으로 여기서 내 자리는 없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에 젖은 채로 홀로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조소와 침묵만이 가득했지요. 서연의 왼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끝인 건가? 그녀의 머릿속을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했던 다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0분. 박 부장이 준 시간은 10분이었지요. 서연의 왼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손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번졌지요. 2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앞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 점점 차가워지던 손가락. 그리고 희미하게 움직이던 입술. 서연아, 힘들면 쉬어도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 넌 그럴 애가 아니야.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커피가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한가운데 박힌 수치심이었어요. 뭐해? 서명 안 해? 박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테이블 위에 사직서를 바라보았지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사직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서명만 하면 이 모든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내가 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들, 사람을 대하는 법,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지요. 정정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사직서에 서명해야 하는 걸까요? 야, 손 떨리네. 김 차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손에 문제가 있다더니. 저러고 일을 어떻게 하겠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참아. 여기서 화내면 지는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통증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어딘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34살이었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 봐도 대기업 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강도윤 부회장이었습니다. 태연그룹 창업주 강태현 회장의 외아들. 30대 초반에 부회장 자리에 오른 그는 재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경영인이었어요. 도윤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비서실에서 보내온 신규 인턴 명단이었지요. 매 분기 인턴 채용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화면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서연, 27세. 전직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마케팅본부 인턴으로 배치.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력서에 첨부된 사진이 보였지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맑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얼굴. 그는 2년 전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복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졌지요. 그때 누군가 자신을 들쳐 업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였어요. 버티세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감싸 안았어요. 등으로 쏟아지는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도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자신은 경미한 연기 흡입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지요.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는 구조대원 한 분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왼팔 복합골절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도윤은 그 후로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요. 소방서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본 그 얼굴. 도윤은 태블릿 화면 속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틀림없어.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2년 전 저를 살린 그 구조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확실하냐? 강태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회사 마케팅 본부에 인턴으로 입사했어요. 이서연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어디냐? 본사로 가는 중입니다. 나도 지금 바로 간다. 모든 일정 취소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속도 좀 내주세요. 본사까지 5분 남았을 때 도윤의 휴대폰에 SNS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심코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회사 첫날 레전드 키읔키읔.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로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 갈색 액체가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고 얼음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 커피를 뒤집어 쓴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서연 씨. 방금 전 이력서에서 본 그 얼굴이었지요. 영상 속에서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더 빨리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지요. 마케팅 본부 회의실, 오후 5시 10분. 시간 다 됐어. 박 부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할 거야? 서연은 여전히 사직서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손이 떨려서 서명도 못해? 김 차장이 비아냥거렸지요.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지요. 여러 명이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뭐야? 박 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이었지요. 그들은 복도를 장악하며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발의 노인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현 회장이었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지요. 커피에 젖은 채 서 있는 서연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서연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회장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 말리려 했습니다. 회장님,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그들을 뿌리쳤지요. 그리고 서연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2년 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 전, 아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연기 가득한 복도. 쓰러져 있던 남자. 그를 업고 뛰었던 기억.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천장. 그날 그분이.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우리 가문이 지금 존재합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70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지요. 도윤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애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커피와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지요. 바로 그때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도윤이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도윤은 자신의 외투를 벗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연의 젖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도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 연기 속에서 끌어냈던 남자. 의식을 잃기 직전 흐릿하게 보았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지요. 그날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3층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데 누군가 저를 들쳐 업었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무너져 내렸지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등으로 파편을 막으면서. 도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본 그 얼굴을 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최윤서가 올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지요. 커피를 뒤집어 쓴 서연의 모습,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박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0분 전만 해도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인턴을 쫓아내고 조카를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태연그룹의 회장이 직접 그 인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년 전 부회장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니. 끝났다.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박정호 부장. 회장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박 부장이 움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요. 네, 회장님. 이 영상 속에서 커피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박 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내가 물었다. 누구냐? 저입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김미라 차장. 김 차장이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나왔어요. 네, 회장님.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당신인가? 김 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핑계는 됐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박정호 부장, 김미라 차장. 두 사람 모두 즉각 직위 해제다. 내일 아침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박 부장과 김 차장의 무릎이 바닥에 꺾였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 부장이 손을 모으며 애원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김 차장도 옆에서 고개를 조아렸지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회장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첫 출근 날 커피를 끼얹고 사직서를 들이밀어. 그게 반성할 일인가, 용서받을 일인가.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데리고 나가. 경호원들이 다가와 박 부장과 김 차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며 그 목소리는 사라졌지요. 회의실 안에는 이제 서연과 회장, 도윤, 그리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윤서만 남았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회장이 윤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최윤서입니다. 오늘 입사한 인턴이에요. 도윤이 대답했지요.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사람도 저 사람이고 이서연 씨의 과거를 캐서 부서에 퍼뜨린 것도 저 사람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회장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징계 처리한다. 윤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으면 괜찮은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커피 뒤집어 쓰는 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 건가?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뚝뚝 흘러내렸지요. 나가서 기다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윤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는 이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서연 씨.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2년 전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다쳤습니다. 그런 은인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응급구조사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서연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부회장님을 구하고 나서 저도 다쳤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요.
의료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요. 서연이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구조사로서의 삶은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여기 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회장과 도윤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서연 씨. 네. 저 때문에 당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도윤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연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저녁 서연의 원룸.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왔습니다. 커피에 젖었던 블라우스는 세탁기에 넣어두었어요. 도윤이 걸쳐준 외투는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어두었지요. 그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날 내가 살린 사람이 날 찾고 있었대.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처음 짓는 미소였지요. 2년 동안 찾았다더라. 나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 해낸 거 맞지? 서연이 영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업고 나온 거.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서연아, 넌 사람 살리는 일 할 때가 제일 빛나. 뭘 하든 그 마음만 잃지 마.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아직 손은 떨리지만 그래도 괜찮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연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시작. 오늘은 끔찍한 하루였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달라진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고 지켜주겠다고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내일을 맞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연도 따라 미소 지었지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새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3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지요. 정문 위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 응급구조 교육센터. 서연은 건물 앞에 서서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요. 자신의 이름이 붙은 건물이라니. 1년 6개월 전 그 끔찍했던 첫 출근 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영그룹 사회공헌팀 정직원으로 발령받았고 6개월간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배웠지요. 그리고 1년 전 강태현 회장이 직접 제안했어요. 응급구조 교육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센터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회장은 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 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현장에서 구조 활동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요. 그렇게 서연 응급구조 교육센터가 탄생했습니다. 개원식 날 오전 10시. 센터 앞마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응급구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것이었지요. 그 외에도 학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맨 앞줄에는 강태현 회장과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1년 반 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서현 응급구조 교육센터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 이서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28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맑은 눈동자, 그리고 차분한 미소. 1년 반 전 커피에 젖은 채 떨고 있던 모습과는 달랐지요.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를 그 손으로 잡았지요.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저는 이 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5년간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로 일했습니다. 수천 건의 출동을 나갔고 수백 명의 환자를 이송했지요. 서연이 잠시 멈췄어요. 2년 반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저는 한 분을 구조했습니다. 그분을 업고 나오다가 천장이 무너졌고 저는 왼팔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녀가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보였지요. 이 손은 그때 이후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려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청중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손이 누군가를 살렸던 손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지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 제가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전해드릴게요. 서연이 청소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언젠가 위급한 상황을 마주할 거예요. 길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그때 여러분이 배운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지요. 제 손은 떨리지만 여러분의 손은 떨리지 않아요.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리세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서 강태현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수를 보냈지요.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개원식이 끝난 후 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였어요. 1년 반 만이었지요. 윤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졌고 수수한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윤서는 1년 반 동안 여러 번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몰래 왔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축하하러요. 그리고 그녀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지요.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질투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뭐든 쉽게 얻었는데 언니는 힘들게 살면서도 당당해 보였어요. 그게 싫었나 봐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지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언니. 서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센터 로비. 서연은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리 진열장이 있었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가 즐겨 쓰던 앞치마, 낡은 기도책, 그리고 서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서연은 유리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어요. 나 해냈어.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 말대로 사람 살리는 일 계속하고 있어. 방식은 좀 다르지만.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은 아직 떨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 떨리는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서연아, 넌 사람 살리는 일 할 때가 제일 빛나. 지금도 빛나고 있어. 한 달 후 교육센터 실습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넓은 실습실에 20명의 청소년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지요. 자, 오늘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마네킹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먼저 의식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서연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요. 그녀가 마네킹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양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를 펴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서연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동작은 정확했지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예요. 청소년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세를 잡았지만 손의 위치가 틀렸어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왼손으로 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었지요. 여기에요. 가슴뼈 아래쪽, 이 위치를 기억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에 빛이 내려앉았지요. 그녀의 왼손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떨리는 손이 한 청소년의 손을 잡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법을.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넌 사람 살리는 일 할 때가 제일 빛나. 뭘 하든 그 마음만 잃지 마. 서연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